네, 안녕하세요. 김탕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원래 한 주에 일요일은 제가 주간 특급 시황을 하는데요. 월말이나 월초는 그 전달, 5월 달을 정리하고 6월 달을 대비하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네,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5월 달 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5월 달은 코스피가 2% 정도 조정, 두 달 연속 조정을 받았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도 마이너스 3%, 5월도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두 달 연속 좀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월간 단위로. 자, 5월 달에 좋았던 섹터는 역시 음식료, 그죠? 삼양식품이 정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음식료 주가를 견인했죠. 빙그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음식료 섹터들이 좋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네, 기계가 계속 좋은 흐름, 전력기기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중공업도 전력기기가 들어있는 그다음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원전 종목이 들어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성과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생활 소비재 그렇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화장품이 여기 있죠. 화장품. 네. 화장품이 5월 달에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계속 좋았고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보험이 금융당국의 회계 처리 관련 이슈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시 제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보험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5월 달은 장이 좋지 않았지만 음식료, 중공업, 기계, 소비재, 화장품 중심으로 주가가 좋았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고요. 안 좋았던 섹터는 헬스케어가 좀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물론 특정 종목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조금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생긴 게 좀 헬스케어 섹터에 좀 부담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설도 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철강, 네, 포스코가 2차 전지에 엮이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포스코도 같이 철강 섹터와 함께 좀 안 좋은 그러니까 포스코의 하락이 철강 섹터의 약세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역시 5월 달에 삼양식품이 한 달간 75%로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굉장히 좋았고 콜마, 코스맥스 네, 이런 종목들 화장품 종목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콜마는 상대적으로 실적은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최근 지난주에 성과가 되게 좋았잖아요. 선크림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콜마가 선크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좀 집중된 거고요. 제가 조만간 화장품 관련 영상은 심층 분석으로 산업 분석을 한번 제가 영상 이번 주 안에 돌아오는 주 안에 한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아모레 역시 화장품, 농심도 좋았고 뭐 대상 네, 다 한 달 수익률이 다 좋았다는 거 좀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공업, 예, 아까 중공업이 좋다 그랬는데 한 달간 8%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두산, 네, 두산이 AI 관련 수혜, CC에 저걸 말씀드렸죠. CC에 관련 수혜, 엔비디아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두산이 좋았고 동시에 두산 에너비트로 좋았습니다. 원전 관련 모멘텀까지 발생하면서 네, 글로벌리 전력기기, 전력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런 니즈가 강하다 보니까 원전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특히 이제 실제로 미국의 원전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좋았고 조만간 체코 원전 수주가 나올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일렉, 네, 전력기기 계속 좋았다. 네, 이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부진함을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테크도 지난 한 달간은 그 보합으로 좀 선방을 했지만 다른 종목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전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전자의 롱숏 플레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의 균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하이닉스도 살짝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받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LG전자가 좋았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LG전자 주가가 왜 좋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LG전자 관련해서 발생한 LG전자의 그 HA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에어컨과 뭐 냉각 관련된 그런 LG전자의 사업부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이 좋았는데요. 결국에 화장품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작년 1월 달 수출이 불과 5억 불이 좀 안 됐어요. 네, 5억 불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벌써 6억 뭐 지금 7억 불 사이, 그 다음에 6억 불 나오고 또 7억 불 넘었고
지금 보면 4월 달은 거의 지금 9억 불 가까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절성까지 지금 무시한 채.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화장품이 갑자기 왜 좋았냐? 특히 인디 화장품으로 대변되는 인디 화장품. 네. 인디 화장품으로 대변되는 이 종목들이 왜 좋을까? 인디 화장품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브랜드 화장품입니다. 브랜드. 네, 브랜드 화장품. 그러니까 브랜드 화장품이 지고 인디 화장품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화면이 조금 조정을 좀 해볼게요. 화면을. 네. 네, 됐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자료를 쓰신 걸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득도 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죠. 젊은 층이 특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용품은 합리적인 소비. 정말 한번 플렉스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을 열지만 큰 지갑을 열지만 화장품, 음식료 관련돼서는 합리적 소비를 한다. 이 합리적 소비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K뷰티, 한국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디뷰티가 대세다. 거기다가 마케팅도 예전에는 뭐 TV나 전통 채널로 했지만 지금은 뭐 틱톡, 그죠? 틱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마케팅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것도 인디뷰티 브랜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수급을 잠깐 보면요. 기관이 1조 매수하고 지난달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마이너스 1.3조로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매월 주식을 많은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다가 지난달부터 살짝 매도로 돌아선 부분이 좀 찜찜합니다. 기관도 1조를 샀지만 금융투자가 2.5조 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는 증권이잖아요. 증권은 뭐 순수 프랍북도 있지만 대부분이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전 기관들이 매도세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이 작년에 11조, 올해도 벌써 17조까지 이렇게 많은 매수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5월 달에 살짝 순매도로 돌아선 게 좀 아쉽다. 지금 외국인 매수의 주축은 영국계랑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큰 규모로 사고 있고, 최근에, 영국이 최근에 살짝 슬로우해요. 살짝 슬로우한 모습. 미국은 연초에는 좀 슬로우하다가 최근에 미국이 좀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영국계와 미국계 자금 흐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 선물 시장 보시면 누적 순매수 이 하얀 선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1월 달에 거의 마이너스 6조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어요. 순매도. 예, 순매도 하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글로벌 증시도 좋아지고 금리나 기대감도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쭉 삽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조 이상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돌아섰다가 4월 달에 다시 4월 달에 다시 쭉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거의 한 3조 대까지 가다가 5월 7일 날 하루에 2조 이상 사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근데 급등했는데 5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선물을 매도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조 정도 지금 현재 순매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다르게 선물 쪽에는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한 상방 베팅보다는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 동시에 좀 하방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지난달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 단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대부분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G전자를 좀 의미 있게 샀다는 거. 그러면서 LG전자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12%.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KB금융은 계속 샀고 셀트리온은 좀 사 모았는데 약간 퍼포먼스는 좋지 않았네요. 그리고 애플 관련 밸류체인. 자, 이제 애플에 6월 달에 행사가 있죠. 행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노텍에 대한 니즈가 많았던 것 같고요. APR이 오버행 이슈를 뚫고 상장한 뒤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지금 화장품과 같이 미국 시장에 대한 낙수 효과, 미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APR 주식을 좀 많이 사면서 APR을 주었다는 거 알 수 있고 대부분의 현대차, 신한지주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에 수매수가 많았다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차익 실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 현대일렉, 이런 전력기기 LS일렉 이렇게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보였다라고 좀 이런 흐름을 종목별 흐름이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외국인은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하이닉스를 1.5조 이상 사면서 HBM 찐수혜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전력기기를 계속 사고 있다. 물론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그런 어떤 패시브 수급도 일부 있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3천억 가까이 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새롭게 전력 이후에 모멘텀으로 원전이 지금 일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주는 계속 사모으고 있네요. 퍼포먼스 좋지 않지만.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은 계속 순매수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 그리고 화장품도 좀 일부 샀고요. 아무래도 보시피 동시에 뭘 팔았냐? 전자를 팔고 나머지는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네요. LG화학, SDI, 뭐 이런 LG엔솔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팔았다. SK는 지난주에 최태원 그 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소송 관련 결과로 기관은 SK를 사모으면서 좀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은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올라올 때 좀 팔자 라면서 좀 수급은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시황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3을 찍고 지금 거의 4.6까지 반등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소폭 지금 이틀 동안은 좀 내려왔는데, 결국엔 이게 추세적으로 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지금 시장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고용들, 이런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두들겨 가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국 중심 움직임 볼까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참 지난달에도 견조했습니다. 4월 달에는 엔비디아 조정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5월 달에 다시 신고가 부분까지 올려놨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월별로는 월별 미국 시장 종목들도 할 텐데, 그동안 이제 5월 달이 끝났고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간으로 미국 증시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3조 달러에서 800억 불 때까지, 네, 시총 기준입니다. 시총 기준에서 보면 역시 올해를 뜨겁게 달군 게 엔비디아 127%나 올랐고요. 5월 말 기준입니다. 연초부터. 그 다음에 콘스텔레이션, 네, 이거 원전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미국의 원전도 굉장히 기도 좋다. 그 다음에 네, 델이 실적이 나오고서는 조금 주가가 부진했지만 그동안 굉장히 선방했다. 네, 델도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본업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 AI 관련 수혜가 별로 없는데 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라는 거고, 암도 HBM 아니 AI 관련 수혜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으로 50% 올랐고, GE 같은 종목이 좋았네요. 그죠? 64%. 네, 누홀딩스도 괜찮았고 퀄컴도 괜찮았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치폴레 같은, 네, 소비재 회사도 40% 가까이 올랐고, 릴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만 관련해서 대장, 네, 노부와 함께 대장 주가 계속 좋은 흐름. 넷플릭스도 상당히 호실적으로 주가 괜찮은 흐름 보였다. 반면에 좀 시총 상위주 중에 안 좋았던 건 인텔. 네, 인텔은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텔의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가는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고, 테슬라도 YTD로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고 있고요. 나머지 뭐 어도비, 소프트웨어 회사들 좀 쉽지 않죠, 그죠? 네, 쇼피파이도 그렇고 엑센추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좀 좋지 않았다는 거고요. 시총 800억에서 450억 대를 잠깐 보면,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AI가 올해 상반기는 시장을 다 지배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뭐 코인이고, 더티볼딩스 역시 전력기기, 다 이런 비스타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신발 나이키의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신발 회사가 성과가 좋았다는 거고, 태양광이 좋았다. 그리고 쿠팡도 45%, 예, 굉장히 좋은 성과. 쿠팡 최근에 가입료도 올리고 멤버십 가입료도 올리고 계속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그 테무와 알리의 경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성장 가도에 대해서 현재 미국 투자자들은 점수를 좀 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튼 역시 전력기기. 네,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는 AI, 그죠? AI 전력기기, 기기, 기기, 신재생, 네, 그죠? 이런 걸로 대변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일부 아웃도어 소비재, 네, 치폴레랑 데커 같은 종목들이 좋았다. 반면에 안 좋았던 건 소비재 중에 룰루레몬 같이 어닝이 부진한 종목은 여지없이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장품 중에서도 에스티로더, 그죠? 에스티로더 이제 브랜드 화장품이 좀 지고 있는 거를 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450억에서 250억 불 시총을 잠깐 보면, 네, 카바나, 네, 정말 이 카바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웠는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 정도지 않을까. 네, 중고차 회사죠. 그다음에 엠코그룹, 뭐 이런 회사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좋았던 종목은 딱히 여기서는 의미 있는 건 안 보이고, 좀 안 좋았던 거 몽고디비. 이게 클라우드 보안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룹. 네, 이거는 굉장히 안 좋네요. 미국에 지금 현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결국에는 고금리의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울타 뷰티. 네, 울타 뷰티는 화장품인데 얘는 왜 주가가 안 좋지? 결국엔 이런 겁니다. 화장품 자체 어떤 인디 브랜드들은 좋은데 울타 뷰티 같이 얘는 채널이잖아요. 채널, 오프라인 채널. 이거 아마존한테 뺏기는 겁니다. 아마존한테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이 갈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달, 5월달만 딱 놓고 보면 5월달 성과만 한번 봤어요. 모더나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 좋았고, 퀄컴도 좋았고, 판디디 이렇게 보면 또 중국의 또 알리테무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넥스테라, 네, 신재생 이런 종목이 좋았다라고 계속 원전도 좋았고 지난달에 안 좋았던 게 쇼피파이, 워크데이, 셀즈포스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을 리리스하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말 AI 수혜가 맞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네 지금 계속 여행에 대한 어떤 미국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걱정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고 네, 엑센추어도 역시 안 좋고 네,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 사스 밸류에이션과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이게 JP 모간에서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길래 제가 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은 어, 요, 요 파란 선, 요 파란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예요. 10년 금리가 2005년도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4.5 정도 레벨에서 현재 지금 그 정도 레벨에 있는 거잖아요. 4.5 레벨에 네, 이 정도 있는데 요 노란 선은 그 EV 사스 기업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EV FTM 세일, 포워드 20 먼스의 세일, 요 멀티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4.5대 EV 세일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2010년 중반까지. 그러다가 팬데믹 때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20배까지, 20배 근처까지 가죠. 그죠? EV 세일이. 그죠? 네. 그러다가 팬데믹 때 쭉 빠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빠졌어요. AI 회사들은 다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네. 근데 더 빠졌다.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를 간단히 얘기해 놓은 건데요. 소프트웨어 해서 폴린 샤플리 내려가고 있다. 다음 같은 이유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내용. 지금 현재 금리 상황에서 이 정도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 금리 상황에서 과연 사스의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 있냐? 왜 옛날에 이 정도 금리에서 사스의 EV 세일즈가 이 정도였다. 그래서 고금리 환경에서 이 사스가 되겠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실제로 보면 이 하이퍼 롱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약간 이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이슈다. 하이퍼 롱고가 이슈고 생성형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시대에 정말 얘네들이 모니타이제이션이 되겠냐라는 우려. 그 다음에 구독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 모델이 고용이 줄면서 구독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이 사는 걸 멈추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AI 그 아키텍처 관련해가지고 이런 어떤 AI 관련돼가지고 과연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여기서 어떤 주도권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사는 거를 주도하고 좀 사는 걸 소프트웨어 사는 거를 좀 멈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드리븐 시드 컴프레션 그다음에 경쟁의 격화 관련 소라나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좀 AI 관련해서 이 포텐셜이 있는지 이 시드 컴프레션은 말 그대로 그 저가 항공 같은 데서요 비행기 좌석수를 막 여러 개 촘촘하게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불편해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머니가 로테이션 되고 있는데 어디로? 반도체 사는데 HBM 같은 거 사는데 로테이션 되고 있어. 이 소프트웨어는 사는데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스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거고 아까 제가 종목 말씀드렸지만 실제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셀즈포스도 대표적인 이 사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국 시장을 잠깐 얘기하면 고점 대비 현재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금 인도, 대만, 미국은 유럽도 다 회복했어요. 거의 다 회복했는데 중국이랑 한국만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회복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최근에 보면 결국에는 금리겠죠. 금리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가장 지금 외국인의 어떤 수급과 그다음에 우리 단기적인 증시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싱크투에서 있는 제가 화면을 보다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요 회색 선이 코스피 영업이익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인데 YOY입니다. 전년 대비. 현재 보면 24년이잖아요. 현재 코스피의 YOY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분기 대비도 노란 선은 분기 대비예요. QOQ라고 하죠. 요것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는 거예요. YOY도 올라가고 QOQ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여기 정도에 있는데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분기 대비로는 25년에 근접할수록 24년 하반기쯤 가면은 어느 순간 분기 대비로는 빠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왜? 올해 반도체 이익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그럼 좋은데 과연 내년에도 좋을까? 분기별로 빠지고 YOY로도 지금 회색빛이 한 25년도부터 살짝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상을 보면요. 글로벌 유동성과 전 세계 시가총액은 거의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기관 투자가 주식 비중이 NAAIM이라고 여기서 항상 이거를 오픈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정도가 지금 주식을 100% 들고 있는 거거든요. 100%. 네. 근데 거의 여기까지 차 있다. 그래서 미국 기관 투자가의 낙관론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6월달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7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농업, 넌팜이 나올 거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금리의 어떤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고요. 10일날 드디어 애플의 WWDC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과연 AI 관련해서 해가지고 애플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을까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드디어 10대1 냉면 분할을 10일날 하고요. 11일 날부터 12일까지 FOMC에 12일 날 결정하겠죠.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좋은데 영국 원전 기업단이 11일 날 방문합니다. 14일은 정기 변경이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18일 날 중국 유리팔 쇼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계속 이럴 때 모멘텀이 계속 있다는 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어인 시프트업이 청약합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향후에 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드디어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과연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볼까? 라는 점을 그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27일 날 드디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후보자 TV 토론이 있네요. 이때 한번 저도 한번 볼 생각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후 정상회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요 노란색이 비만 유병률이에요. 비만 유병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설탕 섭취입니다. 슈거 인테이크. 근데 슈거 인테이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하지만 비만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뭐죠? 이거 설탕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더 많은 다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담으로 좀 담아왔고요. 지금 5월달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YTD로 지금 약간 아직도 지금 플러스 상태가 아닌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이 있겠고 삼성전자와 2차전지 부진도 있을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금리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주가는 이익의 함수잖아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 실적 피크 아웃에 대한 이 우려감이 조금 부식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관련돼서 이 어닝이 단순히 레거시 사이클로만 도는 게 아니고 AI에서도 수익을 더 플러스 알파가 낼 수 있다는 점, 하이닉스가 HBM에서 굉장히 올라온 기대치를 그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소비재들, 특히 화장품,
뭐 관련해서 기타 음식료들의 어떤 이익 레벨업이 더 돼야 되고, 특히 그리고 시클리컬에서도 뭐 조선 회사들이 실제 이익이 잘 나오는지 여러 가지 이런 섹터마다의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수는 서서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너무 높이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이미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너무 지수에 대한 기대치 높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수가 2,500 이하로 깨질 정도로 우리의 그 어닝 체력은 아니다라는 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달도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